감사합니다. 조합 포토스쿨 2025년 촬영법 마스터 과정 세 번째 과정 인물 마스터 과정에 참여하셨던 작가님들께 핵심 요약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강의 때 중요한 거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몇 가지 응용 팁, 그리고 메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각 촬영의 테크닉, 시간대별로 실외인지, 그 다음에 실내인지, 아침인지, 또는 늦은 저녁인지, 아주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오는 곳인지, 이런 곳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들 말씀드렸죠. 순차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 촬영할 때 단체 사진을 촬영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모님 예쁜 손주들 이렇게 찍어 주실 때 핸드폰으로 찍어준 것보다 조금 더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려면 우리가 렌즈, 카메라가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그런 퍼포먼스를 발휘해 주셔야 되겠죠. 바로 포커스 아웃, 즉 배경 정리를 하는 거죠. 조리개 개방도가 큰 렌즈가 아무래도 유리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촬영하시는 작가님하고 대상자, 피사체하고 삐릭 맞추는 거리가 짧을수록 가장 극대화된 배경 정리, 포커스 아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 조리개 개방 틀수록 조리개 개방도가 커야 아무래도 일단 1차적으로 배경 정리가 유리하겠죠. 망원일수록 이란 얘기는 제가 조리개 유효 구경에 대한 계산법, 초점거리 나누기 조리개 값하면 실제로 유효 조리개 구경 직경이 얼마만큼 벌어지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도 조금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카메라와 피사체가 가까울수록 삐릭 하고 맞추는 거리가 짧을수록 극대화됩니다. 네 번째, 피사체와 배경이 멀수록 요거는 조금 아무래도 우리가 공간에 대한 그 상황이 항상 멀게 잡을 수는 없으니까 좀 제한적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리개 방도가 클수록 일단 기본, 그 다음에 망원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조리개 방도 크지 않더라도 삐릭 맞추는 그 거리가 짧을수록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촬영 범위, 전문적인 모델하고 촬영할 때 의사소통을 위해서 요 5가지 항목 알아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머리만 이렇게 해주는 클로즈업, 그 다음에 배꼽 위쪽으로 파스트샷, 그 다음에 골반 아래쪽 살짝 아래까지 미디엄샷, 무릎 아래까지 바로 니샷, 전체 풀샷. 우리가 커팅할 때 앵글 안에다가 미리 자르실 때 다른 부분은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머리 윗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연출 사진일 경우에 조금 더 독창적인 사진을 만드시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리개 구경 확인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크롭 렌즈하고 풀프레임 렌즈하고 크롭 바디, 풀프레임 바디 서로 교체할 때 조리개 구경, 화질, 화소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쨍하게 햇빛이 내려쬐고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 인물 촬영하다 보면 얼굴과 표정과 눈, 초점에 우리 너무 많이 얽매이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일 때는 그림자에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얼굴과 눈에만 집중하시다 보면 이런 그림자 부분을 아차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표정도 너무 이쁘고 결과물은 좋은데 이렇게 어둑어둑하게 들어오면 이거 보정으로 어떻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꼭 잘 체크하시고, 날씨가 흐리고 먹먹하다 그러면 최고의 인물 사진 촬영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날이 우중충한데 우와, 오늘 야외에서 인물 찍기 가장 좋은 날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림자가 순화돼야 멋있습니다. 또 아름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이 진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자 라인들이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별로 안 예뻐요. 이런 경우에는 밝은 날에는 아예 그림자 쪽으로 쑥 피사체를 들어가게 촬영하시는 작가님이 이렇게 장소를 안내해 주셔야 됩니다. 자, 외부에서 우리 촬영할 때 조리개 방도를 많이 크게 하고 삐릭 맞추는 거리를 짧게 해서 포커스 아웃을 하실 때 이 뒷배경을 어느 정도 살리셔야 될지 완전히 뭉갤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개방해서 찍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는 말씀드렸죠. 피사체가 특별히 단독 사진이라 단체 사진일 때는 배경 포커스 아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체 사진 찍을 때 일렬로 쫙 있을 때가 아니라 약간씩 위치가 바뀌었을 때는 잘못 조리개 용도를 너무 많이 여시게 되면
삐릭 맞추신 분은 괜찮은데 살짝 뒤에 계신 분은 초점이 좀 흐려질 수 있으니까 단체 사진 찍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 배경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벌리지만 그렇지 않고 뒷배경을 뭔가 분위기를 살릴 거면 어느 정도 조리개를 좀 조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촬영할 때 감도가 이렇게 밝은데 왜 감도가 이렇게 높게 설정이 됐지? 라는 그 이유에 대한 거 말씀드렸죠. 네, 매끈한 피부 따로 보정을 하지 않으셔도 감도를 외부에서 좀 올리시면 예쁜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실내에서 촬영할 때는 조리개를 개방하실 필요가 없죠. 조리개를 개방하는 이유는 배경을 정리하는 건데 실내 이 스튜디오는 이미 배경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화질이 좋은 구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질이 좋은 구간 얼마인지 말씀드렸죠. 조리개 너무 개방하고 너무 쪼이는 거는 사실은 화질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합한 그 범위 잘 메모하셨죠? 이렇게 실내 내부에 들어오셨을 때는 화질이 가장 극강으로 올라가는 조리개 수치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또 외부에서 촬영할 때 감도, 날씨가 맑아서 밝다라고 해서 감도를 너무 저감도로 하시게 되면 화질은 좋지만 인물의 이 모공들이 뽕뽕뽕 다 보여요. 화질이 좋은 게 인물 사진이 결과물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역광으로 찍으실 때 할레이션 이런 느낌의 촬영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태양이 앵글 안에 들어오지 않게 촬영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도값 피부 매끈하게 만드시는 거 꼭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핵심적으로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메모하셨던 거 강의 때 말씀드린 핵심 체크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체 사진 50mm에 5m에 5명 꼭 기억해 두시고 거리가 조금 안으로 오는지 뒤로 가는지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셔야 되는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거 뒤로 밀려 나갈 수 없는 공간이라면 광각을 쓰셔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뒤로 작가님들이 움직이실 수 있다면 35mm에서 50mm 영역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작가님이 직접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3 인물 사진에 대한 핵심 요약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좌 네 번째 천문 사진입니다. 은하수, 그 다음에 달 사진, 이런 거 태양 사진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시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